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한화 시스템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54,600원입니다. 요거 사고 나니까 하락을 하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잘 나가는 종목도 계속 쳐다보다가 이게 도저히 배 아파서 안 되겠다고 샀더니만 꼭 내가 사고 나니까 빠지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 자, 이 종목은 뭐 모두가 또 궁금해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임종욱 대표님,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하나 시스템 업황 좁아요. 그래서 업황 업사이클 속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 호재가 주가에 좀 선반영될 때 그때쯤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K방산 무기 체계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이제 동사에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K2 전차가 출하가 본격화될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K2 전차는 뭐 폴란드 2차 계약 얼마 전에 체결했지만 루마니아 등도 그 K2 전차를 구매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슈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대명사 청궁2에는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RG 넥선이 청궁2 혹은 엘센과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연동돼서 상승률이 전개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적외소 위성통신 비즈니스, 그리고 도시망공 모빌리티 비즈니스, 그리고 또 필리조선소 지분을 제법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나오션보다 동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필리조선소 시차를 두고 언젠가 흑자전이 될 수도 있고, 이 필리조선소가 미국 그 상선 건조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 함정 생산 기지로도 역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굵직굵직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지금 현재 가기 전 1차 지지선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위에서 지금 연착륙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만 원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6만 원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중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은 6만 원 전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6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7만 원대 진입 가능합니다. 이거는 7만 원대 전후는 좀 중기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되고, 장기 목표가는 뭐 1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달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는데 최근에 7, 8월 한 2달 정도 좀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해 연말 기준 목표 주가는 한 6만 4천 원 라인 정도의 목표 평균값이 형성돼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만 원 지지선으로 짚어주셨고요. 지금 증권사들 목표가 참고하시고 중단기로는 6만 원 전후로 잡아주셨고 장기는 10만 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로 전략 세워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종목,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우닉홀딩스. 원익홀딩스요. 네네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8,750원에 10%. 8,750원에 예. 10%요. 네네네.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한 일주일 남짓 됐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좀 오르고 나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고 네. 예, 2,000원대가 시작점인데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모르고 이제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네.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걱정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단기간 지금 좀 급등을 해 있는 상태라서 조금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이대로 가만둬도 되는지 아니면 뭐 내려오면 더 사야 되나. 자, 원익홀딩스 워낙 뭐 우량한 기업입니다. 자, 지금 가격은 8,890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중에 보니까 2,000원부터 시작을 했는 게 보였다. 그래서 지금 8,820원 정도가 되는데 이만큼 많이 올랐는지 몰랐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된다. 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요 차트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자체가 2,000원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전에 회사가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을 때는 19,000원까지 가던 종목입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중단 부분을 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8,090원을 이탈하면 한번 눌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하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안에서는 AI 반도체 버블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 자체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요즘 로봇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회사 중에서 워닝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신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적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2025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26%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좀 높은 수준까지도 충분히 수익은 올릴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해 드릴게. 자, 이거는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종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면 빠지고를 반복을 보통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면은 한번 빠지겠죠, 그렇죠?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가격 8,090원이 깨지면 아래로 좀 심하게 눌렸다가 간다. 8,09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바로 간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원익홀딩스도 불과 뭐 2년 전에 연간 한 1,000억씩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었는데요. 작년에 300억 벌었거든요. 이익이 3분의 1 토막 나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삼성 관계사다 보니까 삼성에 뭐 미국에 또 공장 짓고 하다 보면 이게 수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적이 빠른 속도로 다시 좀 정상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섰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8,090원 깨지는지 지키는지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예시카님의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3,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홀딩할지 궁금하다고 또 채팅을 올려주셨네요. 네, 자 제주 반도체도 최근에 꾸역꾸역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우리 임종혁 파트너님께 여쭤봐야죠. 제주 반도체도 좋게 보시나요? 제주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주 중에서는 좀 다소 좀 인상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호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좀 테마성 그 이슈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라고 뭐 과거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전개된 바가 있는데 약간 본인 자체적인 어떤 상승 재료보다는 테마 이슈, 테마 관련 어떤 긍정적인 이슈와 이벤트가 이제 도출이 될 때 주가가 이제 오르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딱히 뭐 스토리 분석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차트 보면서 심리 분석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주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 13,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요 안에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또 이 더블라인 근처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후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각이 쉽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핵심 지지선은 16,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원과 17,500원 사이에서 과거 매물을 소화한 후 17,500원 돌파에 성공한다면은 19,000원대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 반도체 우리 뭐 모바일이나 사물 인터넷 관련 기기용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19,002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성 이슈에 조금 반응하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나온 기술적 반등, 요게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19,000원 근처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가 17만 8,000원입니다.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최근에 셀트리온 좀 재미가 없죠. 네. 아유 답답해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7만 원인데요. 어제 뭐 크게 빠질 종목은 아니니까 과연 뭐 좀 길게 끌고 나가도 되겠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셀트리온 이번 2, 4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한 10% 정도 증가, 영업이익은 234.5%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이게 슈팅이 나와도 장난 아니게 네. 슈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실적 나왔던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 어떤 매출이 이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리스크를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쪽은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 안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호 관세 네. 부분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 품목관세 쪽으로 조금 트럼프가 눈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품목관세 안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 차트 하나 보고 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차트를 볼 땐 조금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턴어라운드 한다는 걸 시장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로 일단은 우리가 보더라도 셀트리온은 이전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좀 지겹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저점 부분이 만약에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가격 하나 적어 두시고요. 가격은 16만 6,900원인데 요거 하나 적어 두시고 16만 6,900원이 만약에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물량을 조금 줄이셨다가 그렇게 가면 안 좋습니다만은 제 생각하면 그 가격권이 깨지게 되면 16만 원 밑으로도 한번 내려왔다 갈 것 같거든요. 그때 팔았던 물량을 다시 한번 사서 네. 단가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15만 원에서 지금 가격권 한 9만 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39조 원, 그러니까 약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사실 서정지 대장께서는 합병 셀트리온의 앞으로 먼 미래에 여러분들 100조 될 수 있습니다라고 네.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최근 4년 동안 셀트리온은 이 40조 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주가로는 15만 원, 20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를 지금 4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량한 기업이다 보니까 빠지질 않는데 또 올라가면 또 20만 원 또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박스권인 분위기라서 이건 어찌 본다면 좀 내려오면은 보통 좀 내려올 때 좀 늘려놨다가 올라가면 좀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네. 종목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15만 원, 20만 원 사이 박스권 종목이다라는 것만 좀 염두를 하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스권 안에서 이제 그래도 뭐 저점 매수나 평단 낮출 수 있는 가격대 짚어주셨습니다. 16만 6,900원 여기 이탈하는지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또 바이오 종목이 들어왔네요. ABL 바이오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9만 원입니다. 30% 비중이신데 전문가님의 관점이 궁금하다고 또 채팅을 올려주셨네요. 네, 자,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또 바이오 전문가님이 네.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 네. 자, ABL 바이오. 네. 그동안에 아니 이 시간에도 이거 몇 번 상담을 하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최근 주가 좋아요.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기업은 이제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너무나도 전도유명하기 때문에 이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당분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BBB 셔틀 플랫폼 기술인데 이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유의미하게 이제 높여주는 아주 멋진 기술인데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차세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빅파마들이 동사의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 아마 좀 러브콜을 보낼 것 같습니다. 최근에 GSK가 동사의 플랫폼 기술 그랩바디 B 자체를 이제 사갔거든요. 네. GSK 말고도 그랩바디 B를 탐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신고가 돌파 후 지금 템포 조절 중이에요. 차트 보면서 제가 심리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역대급 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또
투가 툭 하고 치면은 툭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런 느낌의 아주 웅장한 장대 양봉이 이제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킬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종가 기준으로 9만 원 정도를 지켜주면은 이런 느낌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멋진 드라마를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은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게 될 거고 10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은 뭐 13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자 ABL 바이오는 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좋은 의견들 지금 내고 있고요. 원래 기존의 목표가 대부분 한 8, 9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가 최근에 8, 9만 원 들어오니까 목표가를 냉큼 또 12만 원까지 다 올리는 분위기니까 네, 아직은 뭐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대 양보, 또 다른 신고가를 위해서는 일단 지지선이 9만 원 보고 거래량 또 실리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양생명예. 동양생명이요. 예, 예,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8,100원에 10%예. 8,100원에 10%요? 예, 예. 요거 어떤 게 제일 조금 궁금하세요? 아니, 매수하고 계속 8,100원 왔다 갔다 8,0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더만은 네. 갑자기 많이 하락을 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7,000원대로도 바뀌어가지고 그게 예, 제일 그래가- 걱정되시고요. 예,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볼까요? 추가로 더 매수를 예, 하실지 예, 아니면 예. 기다리실지 그거 저희가 초보라서 잘 몰랐어요.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들어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양생명 저희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생보사 주가를 사는 경우는 잘 없는데 모처럼 좀 동양생명은 처음 좀 문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경우 거의 보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동양생명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지금 동양생명 가입을 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동양생명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이제 우리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은행주 이런 쪽이 이제 시장 안에서는 배당이 높아진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생명보험사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고령화로 가기 직전은 고령화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의 이익이 증가를 하고 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차라리 생명보험사들의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보험 가입자의 수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이전엔 그랬다라는 점 기억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초보라고 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저는 이 종목을 파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는 그 전략 자체를 어떻게 세워서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특히 초보 투자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는 항상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차트를 좀 길게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고점은 2024년 7월 달의 역사적인 고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여기도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일단 보이게 되는데 이 하락으로 내려갈 때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매도의 포인트로 일단 잡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떴다가 흐름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때가 이제 매도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번에 그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가 약간 좀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말고 오를 때 이제 이별할 준비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오르면은 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동양생명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순자산이 3조 원 가까이 되고요. 연간 순이익도 한 3,000억 정도는 내는 회사니까 PER 기준으로 봐도 뭐 3배 수준이고 PBR도 0.3배 수준이니까 사실 전형적인 저PBR 저퍼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가 저PBR 저퍼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는 한때 잠깐 반짝 바람 불었다가 요즘 또 그쪽이 좀 식는 분위기라서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뭐 그래도 심한 지금 저평가 상태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반등 이용해서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양생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7만 6,500원이요. 17만 6,500원이요. 오, 요거 그러면 좀 기다리셨던 거죠, 올해? 네, 어느 정도 되셨어요, 매수하신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4년이요. 오, 처음 매수가는 19만 원에서부터 하긴 했는데 그러면 비중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이 60%요. 60%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조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왔으니까 평단가까지 왔으니까 뭐 더 가져갈지 그게 고민되시는 거죠? 오늘 처음 왔거든요. 네. 매번 16만 8천 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네네. 정말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 요즘 하도 이슈가 많기도 해서 정말 고민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망이랑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전략을 조금 세워봐야 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지금 삼성전기 사시고 난 다음 지금 4년 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4년 만에 지금 다행히도 본전 아니고 약간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자 비용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어쨌든 삼성전기 지금 4년 기다렸는데 이제 매수한 가격이 왔거든요. 네. 자 이제 뭐 팔아도 뭐 후회는 없겠지만 올라가면 또 열받을 수는 있죠. 자 삼성전기는 왠지 더 좋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볼까요? 삼성전기가 지금 주도주입니다. IT 대표주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엄청난 상승 흐름이 전개된 후에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업황이 역대급 업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최고가가 22만 3천 원인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만 원 전후를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영위하고 있는 MLCC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형 MLCC 그리고 AI 서버형 MLCC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관련 MLCC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사가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FC BGA 쪽에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투자 자금 회수기가 이제 도래될 것 같습니다. AI 혁명 속에서 AI 서버형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동사가 FC BGA를 통해서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동차 전장형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전도 유명하고 또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동사가 이제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가 도래될 때도 동사가 또 이 소형 소소형 전고체 배터리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2023년 1월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삼성전기 상담 의뢰가 한번 들어와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상담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분위기입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실적 추정치 상향되는 이유가 AI용 MLCC 지금 수요가 생각 밖에 굉장히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러면 미래 추정 실적을 상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미래 예상되는 실적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정 실적이 상향되면 목표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월요일 드리면서 꼭 들고 계시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월화수목 내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 가격을 한 19만 원, 20만 원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더 올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린 김에 좀 더 들고 있다가 아마 19만 원, 20만 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거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또 수익률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홀딩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바이오입니다. 이번엔 알테오젠인데요. 최진웅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 44만 5천 원입니다. 30% 비중이고 전략과 목표 주가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주셨네요.
네, 자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 최근에 뭐 코스피 이전 조금 늦어질 것 같다 해서 빠졌다가 또 어느새 또 다 올라와 네. 있습니다. 역시 1등 기업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우리 또 강준혁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특히 네. 아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미리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말고 임상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화려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분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번 9월 17일이 이제 미국의 금리 부분이 이제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많죠. 네.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파이프라인이 화려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차트를 보실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저점이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어떻게 보면 50만 8천 원도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9월 한 16일 정도까지는 일단 끌고 가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도 목표 가격을 꾸준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55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무려 73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지금 64만 원이거든요. 네. 지금 아직 46만 원대니까 뭐 좀 더 올라가는 거 기다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기조도 그렇고 지금 파이프라인도 이미 화려하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3,500원입니다. 30% 보유 중이신데 8월에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게 2만 원이 무너질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이건 뭐 요즘 거래도 없고 너무 답답한 흐름이라서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시장에서 지금 뭐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마저 우리 임정혁 대표님께서 좋게 얘기를 하실지 이 종목은 나쁘게 얘기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기업은 이제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수혜주면서 또 ESS 시장 성장 수혜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성장할 때 나름대로 뭐 유의미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주가에 이제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거죠.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6월 고점은 36,600원이고요. 현재가는 24,400원이니까 고점 대비 비교적 엄청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6월 24일 종가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거의 한 29%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점 대비 이렇게 30% 정도 빠지면은 그 6월 24일 종가 대비 30%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일단락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좋은데 지금 최근에 동사는 울망졸망한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귀엽고 깜찍한 캔들이 네. 연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2만 원 전후라는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을 이제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하락 파동의 50%를 회복시키는 파동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 목표치를 25,000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요즘 태양광주나 풍력주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올라설 수 있을 만한 가격이긴 한데 또 트럼프가 뭐라 그럴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가격 조정도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고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25,000원 전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풀무원이요. 풀무원이요. 예, 17,020원에 17%예요. 17,020원에 17%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냉동김밥으로 인해서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갔을 때 잡았는데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전망이 궁금해서요. 이 가격까지 올 수 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전망도 저희가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밝으시고 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수익이 나 있구나 하고 봤더니만 정확하게 상투를 잡으셨어요. 자, 이거 사자마자 훅 빠져가지고 지금 13,850원.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프리모? 우리 지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캐대원을 보면서 전부 다 거기 안에 보면 김밥하고 컵라면을 네. 먹으니까 김밥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맞아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김밥이 잘 팔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중국 법인에서 김밥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데 중국에서 잘 팔립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통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세요. 이 냉동김밥 관련된 종목이 우양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차트 네. 한번 보여주시면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캐던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권이 이제 3,000원 정도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근데 동기간에 이 풀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김밥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 쪽에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엔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아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제약바이오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셀트리온을 봐야 되겠구나.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풀몬 같은 경우에 냉동김밥도 사실은 그쪽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10,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하셨던 가격이 17,020원에 17%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10,000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한번 빠져나오셨다가 박스권 기억을 해 놓으시고 네. 11,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만약에 찾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 안에서 뭔가가 이슈가 돼서 그 관련된 종목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이 제품이 그러면 어디에 팔리고 있는가? 미국에 팔리고 있는 건가? 유럽에 팔리고 있는 건가? 중국에 팔리고 있는 건가까지 분석을 하시면은 이 습관으로 앞으로는 좋은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풀몬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에 단 순이익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내년 내후년도는 그래도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넘기고 순이익도 한 700억대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7,000억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7,000억이 얼마냐? 딱 사신 가격 17,000원이에요. 그래서 꼭대기에 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000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라면 7,000억에서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얼추 그냥 15,000원 부근에 오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같은 김밥이지만 풀무원은 미국 쪽이 아니고 중국 쪽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두 분 다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뭐 저점에 다시 들어가시던지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성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짜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주식 그리고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박스권 장세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강준혁 파트너는 서부 T&D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오셨네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들어볼 건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때 맞아요. 시장의 주도주였고 지금도 주도주고 요즘 또 막 흔들림까지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뭐 기회로 봐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이 정말 많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긍정적인 이벤트와 스케줄로 충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멀지 않은 미래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SMR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뉴스도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한미 원전 협력 강화 스토리가 이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원전 프로젝트를 혼자 다 도맡아서 독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K 원전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내 지금 원전 주기기 공급망이 지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동사가 해상풍력 터빈 사업을 통해서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LNG 복합화력 발전소에 탑재되는 가스터빈 사업을 통해서도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은 스토리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사는 지금 현재 6만 원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만 원이 1차 지지선이고 57,500원이 2차 지지선인데 제가 설정해드린 더블라인 위에서 지금 연착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안에서 적당히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때가 되면은 7만 원을 돌파할 것 같고요. 7만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 이제 7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7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은 목표 주가를 10만 원 전후로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막 10만 원 불렀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원전 계약 관련된 뭐 약간 논란, 자금이 섞이면서 막 빠졌다가 당일도 지금 하락 부분은 상당 부분 다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자라는 그런 측면의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서브 T&D는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까 이제 김밥 머리 풀문 얘기하신 분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김밥 이슈가 이제 캐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계속 찾고 있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봐도 좀 불안하고 중국을 봐도 좀 불안하고 반도체를 보려고 그래도 약간 좀 그렇고 로봇을 보려고 그랬더니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들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관련돼서 같은 종목이에요. GS P&L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텔 관련된 종목.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묵어야 되기 때문에 호텔이 있는 쪽을 좀 보자라고 해서 GS P&L을 말씀해 드렸고요. 서브 T&D도 마찬가지 종목입니다. 이쪽은 용산에 호텔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 드래곤시티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쪽에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서브 T&D라는 그러한 부분이고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지금 이제 5분 응선 정도 넘어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패턴 자체도 최근에 이제 여기 저항선 근처에서 패턴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패턴까지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김밥에 관심 갖지 마시고 네. 호텔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 서브 T&D와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가 요즘 좀 핫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